안녕하세요. 주식내고입니다. 7월 23일 종목 한 번씩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YN텍인데 폐기물 관련주예요. 폐기물 관련주고 지금 이제 시세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추세 하단 자리에서 오늘 양봉으로 5일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매수 영역이고 그냥 사서 냅둬도 이거는 이 상단선 정고점 13,35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주러 올라갈 것 같고 이거를 뭐 월봉이나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자리에서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를 매수를 한다면 손절의 영역은 이제 요 하단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기 밑으로 이게 내려가서 이탈을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나 이틀, 최근 이제 이틀 정도가 좀 중요한 캔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IG비전인데,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락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차트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고점이 낮춰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 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좀 덜 잡힌 차트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는 바닥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08.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한다면 3,700원이 깨지는 자리, 3,700원 이탈할 때 이 종목을 진입을 하고 싶어요. 3,700원이 이탈을 할 때 이 종목을 분할로 좀 진입을 할 것 같고 지금 추세 자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추세를 이탈을 하려면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락 추세 차트가 맞거든요. IG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모나미인데 모나미가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랑 기타 법인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신성통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제가 어제 이걸 들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모나미가 가야지 신성통상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2.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신용장고가 다 찼어요. 어제 이게 신용장고가 좀 있었는데 오늘 신용장고가 다 찬 모습이고 그래서 모나미를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랑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매동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이고 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오늘 아침 이거를 뭐 분봉으로 쪼개서 보더라도 사실은 이 자리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시킨 다음에 물량을 다 이건 제가 봤을 땐 소화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빠질 거였으면 오늘 이렇게 주가 관리도 못한 상태로 오늘도 그냥 빠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빠질 거였으면 한 번 더 바닥을 확인을 하고 갈 차트였으면 오늘 이렇게 종가 관리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일보다 어쨌든 오늘 좀 상승을 시켜놓은 종가고 이거는 6,600원에서 6,700원 정도 강한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손절은 5,800원 정도 좀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약품인데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뭐 분석을 따로 해드릴 게 없는 게 지금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강한 이제 정고점 돌파예요. 왜냐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 올라서 아침에 그냥 저희는 이제 고려제약을 단타를 쳤어요. 고려제약을 요 자리 요 자리에 추천을 해서 12,650원에 추천이 나가서 요 자리부터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유제약을 매매를 했어요. 유유제약을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해서 제가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한 2천만 원어치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해서 전량 이제 정리를 했죠. 유제약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약 바이오 업종들만 아무거나 갖다 잡았어도 사실은 단타 구간이라든지 뭐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시장이죠. 시장 자체가. 제일약품도 뭐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뭐 분석을 해드리려면 이걸 제가 뭐 더 간다 안 간다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만약에 내일 단타를 치고 싶으면 59,000원 정도에 그냥 음봉으로 떨어질 때 그냥 냅다 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양봉으로 이게 보합으로 말아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수익을 주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차트가 국제약품 있잖아요. 국제약품도 이 자리에서 상한가 말아놓고서, 자 봐봐요. 이 자리에서 상한가 말아놓고서 이 상한가 전에 눌림 자리까지 한번 뺐다가 이게 이렇게 급등을 시켜요. 다시 이 파동만 해도 이게 좀 꽤 짭짤하거든요. 이 정도 파동만 해도 이게 좀 짭짤하기 때문에 단타로는. 그래서 내일 뭐 제일약품 단타 치실 분은 59,000원 정도의 눌림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구형테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수소 자동차 관련 업종이에요. 그리고 뭐 회사 자체가 재무가 안 좋은 회사인가? 뭐 유통 주식도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고. 근데 매출액이 적자는 아닌 회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실제 어디 납품을 했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그 수소 관련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한다고 돼 있죠. 지금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이런 업종들이 되게 좋아요. 현대 모비스, 현대차 이런 업종들이 좋기 때문에 얘네 이제 하청업체들 관련주들이 좀 갈 수는 있거든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차트로 좀 접근을 하면 뭐 그냥 딱히 메리트는 없는 차트인데, 근데 이런 차트들이 좀 뜬금없이 갑자기 막 매집봉 위로 이렇게 쏘고 내리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갑자기 막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윗꼬리를 막 주고 내리고 막 그러긴 해요. 이런 차트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손절가만 잡아야 돼요. 손절가만 1,500원 정도 손절가만 잡고, 이거는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하방 추세에서 강하게 위로 매집봉이 한 1,700원, 1,800원 정도 뜰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면 1,500원을 손절을 잡고, 단기 1,500원 손절을 잡고 밑으로 빠지면 손절한다, 아니면 위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좀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차트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다면 1,500원 부근에 매수해서 한 1,700원으로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림인데 이거는 이제 닭 관련주. 그리고 이제 고점이 내려가면서 여기 상단 월봉 저항을 받고 지금 돌파를 못한 상태예요.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는 안 하는 게 맞고, 하는 게 맞죠. 중장기 관점으로는 하는 게 맞고, 단타 관점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돌파 단타 관점으로는 이 종목이 3,000원은 좀 돌파를 해줘야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좀 사서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만 좀 지금이 딱 타점이네요. 지금이 딱 타점이고, 이거는 이제 지금이 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타점이자 손절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랑 매수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웅인데 얘도 지금 전고점 그 하방수렴 돌파 자리에요. 이것도 갈 것 같은데. 얘도 뭐 딱히 얘가 근데 얘네가 이제 코로나 니클로사마이드 뭐 이런 신약으로 동물 실험 효과 확인해가지고 이제 앞전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다 상한가 가거든요. 지금 얘도 자리가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대양 이건 장대양봉을 이렇게 쓰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만 요 21선 61선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얘도 되게 좋네. 얘도 지금 보면 이 자리 지금 79,000원짜리 기준으로 밑에서 이제 쌍바닥이 형성이 됐죠.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고점 대비 이 자리를 이제 음봉 갭으로 돌파를 해놨잖아요. 이것들은 차트들이 좋네. 엔지캠 생명과학이랑 대웅이랑 얘네들이 아직 안 가서, 코로나 관련으로 안 가가지고 조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엔지캠. 이거는 저도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엔지캠이랑 대웅 같은 차트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KH 바텍, 핸드폰 폴더블 관련주들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KH 바텍은 이제 그 아이폰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고,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MC넥스나 이제 Y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제 Y솔은 이제 스마트 안테나 만드는 회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져가도, 그러니까 8월달 언팩 관련 행사에 실제 수혜를 받는 게 MC넥스랑 Y솔이고, KH 바텍은 아이폰 업종에 좀 투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8월달 언팩 관련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앞자리부터 전고점까지 노려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수익률은 적겠지만 좀 타점에 와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거는 16,200원까지 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N테크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밑으로 좀 많이 뺄 거예요. 한 1,000원대 1,100원도 1,100원 부근까지 이탈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100원에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성통상인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어차피 모나미가 가야 신성통상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해볼까요? 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직 추세도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추세도 이탈을 하지 않았고 밑으로 한번 뺐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차트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오늘도 어쨌든 기타 법인이 좀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모나미랑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화제약인데 이건 제가 선을 그어놨네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목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3,500원까지 눌렸을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는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13,500원까지 눌렸을 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박스 상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스 상단 맞아요. 박스 상단이라서 상단의 목표가를 꼬리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당장 이 꼬리를 만약에 채워서 16,500원까지 간다면 16,500원을 팔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꼬리를 못 채운다면 이거는 13,500원의 타점을 주기 때문에 13,500원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텍파마, 이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좋거든요. 추세가 좋다는 말이 이 하단에 지지해주는 지지점들이랑 요 상단을 지지해주는 지지점들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좀 우리가 이제 그 각도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게 쉽냐면 박스 추세가 이제 좁은 거랑 넓은 게 있어요. 좁은 거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과 손실률을 조금만 줘요, 이렇게. 그리고 넓은 거는 수익률과 손실률을 크게 줘요. 수익도 크게 주지만 손실도 크게 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좁은 편이거든요, 보면. 이거는 누가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각도를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도 각도, 얘가 90도 각도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45도 각도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제 경험상 이게 45도 각도랑
이제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45도가 넘어가는 각도들은 좀 세력들이 개입을 해주는 게 세력들이 개입을 해주는 차트가 아닐까. 왜냐면 빠지면 장대로 세워주고 빠지면 장대로 세워주고 빠지면 장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돈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하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충분히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스텍 파마는.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인데 이거는 뭐 이건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5,500원 부근에서 한국전자인증은 잡아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5,500원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선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6월 22일날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고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어요. 6월 19일날. 그래서 이제 점상을 갔어요. 점상을 갖고 여기서 이제 상을 갖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네요. 조선선제가 이 시간에 상을 갔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렴이 좀 봐봐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지켜주는 수렴이잖아요. 여기서 이 기준봉이 좀 떠주고 그럼 이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냐면 아까처럼 이제 제일약품처럼 이런 식의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조선선제가. 근데 내일 만약에 이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갔고 내일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 갔는데 음봉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리까지 지켜준다. 아니면 갭으로 떠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갭이 뜬다. 그럼 이건 내일 또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추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17,000원, 17만원까지 내일 고점은 아마 17만원 정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익큐브. 이런 차트들은 일단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면 일단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이고 우하향에서 상단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고 밑으로 안 빠진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요 추세대를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매매를 하고 싶다면 매수가는 제 생각엔 1520원 정도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동. 이것도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 3,000원까지. 근데 일단 추세 자체가 하단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매집봉이 좀 떠주면 윗꼬리로 매집봉이 떠서 여기까지 물량을 소화해준다면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잡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빠지면 2,2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2,3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면 돼요.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기업을 떠나서 차트가 조금 하락 전조 차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고점도 낮아지고 지금 이 장기 매물대잖아요. 이게 장기 동평균선 241선이니까 241선 근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밑으로 한번 뺐다가 이 전저점을 확인을 하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 그랬어요. K시텍도 여기서 241선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한번 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이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빼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쌍바닥을 찍어야 이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더 하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T 모티브인데
이거는 좀 매매해봐도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차트 자체가 하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차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점이 요 지금 3번 높아진 게 눈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점이 지금 3번 높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가격대를 다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돌파만 나오면 돼요. 돌파만 나오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영역을 좀 매수 구간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39,000원부터 41,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이거는 좀 꽤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만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일항약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던 하방추세 돌파 기준봉 있잖아요. 여기 이게 뜨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하나, 둘, 세 개짜리 양봉이 나온 건데,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이제 분봉으로 쪼개서 봐야 돼요. 60분봉으로 쪼개서 이 자리가 이제 좀 중요한 자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평단가는 88,000원에서 91,000원 사이에 해가지고 좀 손절 잡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목 분석들 해드렸고요. 그래서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